김경진 의원님. 이게요, 무슨 헌정질서, 수원이 무슨 이런 거창한 또는 법률 용어를 내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위치에 있어야 맞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문수 전 지사께서는 지금 야당의 의원 특검이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 또 대통령이 임명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한 수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이다라고 공소장에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배제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특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러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거짓말 장애를 대통령직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나 검찰 나가서 수사받겠다.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특검 나가서 수사받겠다. 안 나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 나갈 거 고려하겠다. 고려만 하시다가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이 대통령직에서 배제를 해야겠다. 세 번째, 대포폰 쓰는 대통령직에서 배제해야겠다. 세상에 청와대 대통령 또 수석들 장관들에게 이 각국의 정보기관에 감청되지 않도록 비화기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화기폰 대신에 행정관을 보내서 차명 대포폰을 개통을 해서 이걸 대통령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대통령직에서 계속 직무를 보도록 우리가 두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번째, 궤변을 일삼는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배제를 해야겠다. 아니,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럼 어디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그 다음에 관저 집무실? 아니, 관저는 쉬는 곳이지. 그게 집무실입니까? 관저 집무실에 계시면 세상에 청와대 이 국가안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해서 이 보고서를 이 집무실에도 돌리고 관저로도 가져다 두고 그러면서 연락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는 게 이게 대통령의 직무의 기본 자세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자, 거짓말장이, 궤변, 또 대포폰 이런 국정 운영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대통령을 이 헌법상의 그 중차대한 직에서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이번 헌법재판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였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인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인가? 물론 엊그제 나온 보도긴 하지만 장시호 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이모가 밤새워 청와대에서로부터 들려나온 서류를 받고 심지어는 최순실 씨가 짜증까지 냈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그거 청와대로 다시 되돌려보냈다. 물론 이제 장시호 씨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적 자리에서 들은 증언이 있습니다. 차은택 씨, 자기가 최순실을 안 지 한 달 만인데 장관을 추천하고 수석을 추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추천을 했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 또 차은택 씨 말, 대통령이 장관이 되더라. 그 다음에 최순실 씨에게 무슨 문화체육에 관한 기한문을 하나 보냈더니 그대로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읽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냐?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냐? 아니, 누구나 어느 때나 비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정말로 고민이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비록 공직은 아니지만 민간인 신분이지만 내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 작년 9월부터 올 12월, 작년 12월까지 이 대포폰으로만 확인된 통화 내용만 해서 한 1000통화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화통화가 오고 가고 청와대에 있는 공적 문서들이 그대로 가고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 그대로 장관 수석으로 임명하고 심지어는 최순실 씨가 봤다는 서류 중에 보면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서류가 있고 이러면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믿을 만한 무슨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두 차례 조언을 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누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냐. 국민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는 대통령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님하고 송영길 의원님 얘기 들어봤는데 김문수 지사님. 자, 김 지사님께서는 탄핵 사유가 좀 부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요 두 분 말씀 듣고 혹시 두 분 말씀 자체가 전혀 근거가 제가 송 의원님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해드릴게요. 자, 증거가 없다.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소를 지금부터 웃겨드리겠습니다. 자, 안종범 수석이 깨알같이 적은 수첩,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정호성 비서관, 매번 최순실 또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마다 깨알같이 그 받아적기가 힘들어가지고 통화 내용 다 녹음했습니다. 그 녹취 파일, 뭐라 그럴 겁니까?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 하도 민정수석을 할 때 답답한 얘기 많이 듣다가 이분이 퇴임하고 나와서 화병에 술만 드시다가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매일같이 술만 마시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수첩 깨알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얘기해볼까요? 전경련 전무했던 이승철 씨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심지어 금액까지 청와대에서 다 적어가지고 모금액 내려왔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청문회 가서 위증하라고까지도 청와대에서 지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그 사람 증언을 어떻게 깰 겁니까? 그 다음에 장시호 씨 얘기, K스포츠 사무총장 했던 정현식 사무총장. 저는요,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건 무능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건 영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을 가려도 손바닥으로 절대 못 가리는 것을 하늘을 가리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요, 기가 차서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아, 소들 웃는 것처럼 나도 웃어야겠다. 요새는 입에 근육이 안 떨어집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좀 말씀 좀 할게요. 네. 좀 반박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증거 얘기가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종덕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승철 전경련 전무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유진용 전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차은택 씨나 정현식 씨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거기다 하나만 더 단독 얘기. 그 다음에, 자, 아까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또 정호성이 녹음 파일이 헌재로 직접 안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법조인들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사건, 본인들의 구속이 된 형사사건의 증거로 지금 압수가 돼서 해당 검찰, 해당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관련되는 안종범 씨 조서 내용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조서 부분이 지금 헌재로 증거로 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안종범 씨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은 그 메모지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헌재 증언에 와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가 없다. 또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시면 한마디 할게요.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저까지 홍보해 네. 주십시오. 김경진 의원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청와대에 있는 그 소리들이 저는 사실 하도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 토론회 자체가. 아니,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서류들이 그렇게 특정이나 되게 같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며 나쁜 놈이라는 거. 네. 그거 아니, 지금 오해가 심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게, 뭐가 날아갔다. 그게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모철민 증인의 아니, 증언은 잠깐만요. 제가 말 끝내고 우리 네. 김경진 의원님 예, 말씀하시고 그럴게요. 반론하시죠. 예. 아니, 그 모철민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유진용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그 다음에 이승철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안종범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뭐 이제 저 손봉규 변호사께서는 지금 뭐 그런 취지의 얘기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이 사태의 흐름의 맨 첫 번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시게요. 작년 9월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를 무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작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가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께서는?
제가 그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국기를 뒤흔드는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을 거짓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거짓말 아닌 게 없습니다. 급반하게 나중에 가면 검찰에서 밝혀지고 특검에서 밝혀지고 헌재에서 밝혀지고 왜 그러십니까? 제발 왜들 그러십니까? 예. 손 변호사님. 지금 가장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 형사재판 법정에 나온 증인들,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한 증인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채집한 물증들, 국정감사기관에 나와서 증언을 한 국정감사 증인들,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 검찰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조회, 수첩, 녹음 파일, 이 많은 증거 자료들이 그게 물증이고 그게 증거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헌법재판이지 도대체 뭐가 헌법재판이란 그 말입니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성을 증명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많은 증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놓으세요. 잠깐요. 지금 없어요. 이제 토론이 한 15분 거기가 정도밖에 문제가 진 의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시죠. 우선 첫 번째 김장수 안보실장, 그다음에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신데 청와대가 정말로 국가 안전에 관한 재난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까? 한번 제가 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될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준성 재판관께서 그러셨죠. 아마 그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게 여전히 못 밝히고 있어요. 못 밝힌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들 치를 들고 몸서리 들고 아침부터 TV 보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면을 안 보고 계셨든지 모르고 계셨든지 아니면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든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야하셔야 될 사유입니다. 네. 손봉규 변호사님. 그 어느 쪽이든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게 무슨 화염병을 들고 길거리 가서 뛰쳐다닐 겁니까? 강물 갖고 무슨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입장들, 자기가 생각하는 진신들, 그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따라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찬성 비판의 목소리는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넘어가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국법 질서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결국은 헌재 탄핵 인용이 되면 5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고, 탄핵 기각이 되면 12월 20일 대통령 선거고, 딱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국가가 얼마만큼 혼란의 도가지로 가느냐,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큰 문제입니다. 자, 손범규